3교육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4년 8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4년 7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신미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웅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기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미월 같은 이런 토왕절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월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원령이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춘하, 추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지, 원령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죠.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되지 않고, 또 오행 5가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래 이제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자, 미월 중요한 건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절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서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 5월에서 미월로 넘어올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 5, 미 남방이 되겠죠.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모하라고도 합니다.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역시나 뜨겁습니다. 4,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성한 계절이고요. 미월은 물론 화도 왕하지만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진술축미월,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하죠. 그 계절의 끝을 말한다 해서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지금 미는 여름의 끝, 이렇게 해서 4개월이라고 해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하는 이 시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미월이라도 뭐 오화를 이렇게 본다든가 또는 사오미 방압을 형성한다든가 등이 되면은 미월이라도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한 가지 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시작해서 대서 전까지를 상반월이라고 하고요. 하반월은 대서 이후부터 그 다음 입주 전까지를 하반월이라고 하는데, 상반월은 5월과 동론, 5월과 같이 뜨거운 화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은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세력을 권세를 잡는다고 해서, 대사가 지나면서부터는 좀 한기도 조금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토가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이 뜨겁고 건조한 것은 중화를 시켜준다,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특별한 별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수가 있어서 그 사주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일간에 따라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좀 달리 쓸 수 있죠.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개수를 쓰고, 도세한다든가 또는 보광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병화정화라든가 경금, 신금이 수를 쓸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좋아하는 것은 간목, 을목,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등등은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월도 4월, 5월과 마찬가지로 화토가 세력을 크게 얻은 것이니 반드시 조후의 개념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은 사주를 볼 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비유를 하면 보석이라든가 뭐 주옥 같은 거,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아주 값진 귀금속을 신금이라고 하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단련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원철이다라고 하면, 신금은 그 원철을 가공을 해서 순수한 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석이라든가 이런 기물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은 화를 쥐어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용도 쓰임이 생기지만, 이 신금은 이미 도자기, 보석, 주옥과 같은 어떤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항상 사시사철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해서 신금의 광채가 드러나야지만 신금으로서의 용도 가치가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반대로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생금에서 신금을 생겨주는 역할도 하지만 신금을 오금, 더럽힌다든가 또는 심하면 매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신금이 태어난 월령이 미월이 되겠죠. 뜨거운 여름, 사오미 남방으로서 여름이고 매우 조열한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화가 왕해지게 되면 금방 신금은 화왕 금용이라고 해서 금이 녹아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월령 자체가 일단은 뭐 건토가 됐던 뭐가 됐던 인성이죠. 토생금에서 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토가 나를 생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나를 더럽히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역시나 미월의 신금도 임수를 떠나서는 용신을 충할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 신금이 맑고 깨끗하게 세진되는 것도 되지만은, 미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얻으면 미토가 윤택해져서 금을 생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역시나 미월의 문제는 뭐다?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경겁제 등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어야지만 온당하게 임수가 생을 얻어서 신금을 도세할 수도 있고, 미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낮춰주면서 미토를 윤택하게 해서 신금을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격국과 용신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원칙을 알고 들이대면 상관이 없는데,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살, 공망, 잡다한 이론들을 먼저 습득하게 되면 격국과 용신 어렵게 되고요. 격국과 용신을 모르면 사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가 금을 보게 되면 자꾸 금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월지는 미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 신금을 생한다, 나를 생한다, 생하자라고 하고요. 인성이라고 육치는 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자, 내가 생하는 개념도 있죠. 이걸 아생자라고 한다 했고요. 이거는 식상의 개념에서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상, 그다음에 나를 생하는 생하자, 인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인성은 어머니 같은 개념이고, 식상은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니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어저께처럼 음토를 보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라고 하고, 편인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인성 중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편인 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 안에 지장간이라는 것, 이것도 봐야 되겠죠. 지장간에 무엇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 안에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가 있죠. 정을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천간에 예를 들어서 미중 정화가 천간에 투출된다. 그러면 이거는 음금이 음화를 받죠. 화극금.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을목이 정화가 아니라 미중 을목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음금이 음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제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미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세 가지 격국을 논할 수 있죠. 편관 또는 칠살격 또는 편제격 또는 편인격.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일단 편인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정화가 투출하면 편관 칠살격,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편제격. 만약 어떤 분들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니 을목 정화가 같이 투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초기보다는 중기가 우선하니 얘를 격을 잡는 것, 편제격을 잡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을목하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본기를 우선시한다. 당연히 편인격,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신금이 되겠죠.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왕절이었죠. 화왕절. 근데 미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근데 4월, 5월 같은 화왕절 때는 신금이, 연약한 신금이 화가 왕해지면 화왕, 금, 용이 된다 그랬죠. 화가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게 되는데, 미월은 미토 아무리 마른 땅이다 하더라도 토생금 하기 때문에 토가 금을 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불왕하다, 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단 미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은 불능하다, 완벽하게 불능하다. 뭐 어떤 분도 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그것이 축토였으면 생활하겠죠. 또는 진토였으면 생활할 수가 있겠지만 미토라든가 술토는 생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술토라고 하는 것은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가 통분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있지만 술토인 건토가 금을 생하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토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이 토에 의해서 오금이 되다 더럽혀질 수 있다. 또는 천간에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일단은 무토 같은 것이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은 신금을 도세하고 건토의 밑으로 갖다 윤택하게 해주면은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미월에 태어나다 무토가 투출되지 않으면 일단은 임수를 먼저 치용을 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밑토를 갖다 윤택하게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다라고 하면 건토인 밑토가 습토화돼서 신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신금 역시나 임수를 치용하되 미월의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라도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거나 토가 사주에 많아지게 되면 토는 신금을 오금, 매금 시킬 수 있고요.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 통제하거나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되거나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물론 기토는 매금을 하진 않습니다. 단 신금을 더럽혀질 수 있겠고 이런 경우 기토 타김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토 타김을 논할 수 있습니다. 기토 임수를 용신으로 쓸 때 기토가 있을 때는 기토 타김인데 그러니까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기토 타김이 되면 맑은 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로 닦는다. 그러면 아무리 닦아도 흙기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월의 신금 임수하고 비견급적인 금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자, 일단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얻었습니다. 미토는 건토, 축토는 습토, 신금의 축에 뿌리를 줄 수 있고, 습토니가 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토 옆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가 된다? 축미충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다 토 속에 매몰돼 버리죠. 그러면 수도 못 쓰게 되고 금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건 축미축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왕해지긴 하지만 신금이 썩 좋은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면제 진토로 역시나 이 진토는 얘를 생할 수 있어 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신금 입장에서 토가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달달달달 있으면은 천간에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신금이 자칫 충미충 다시 진술충 이렇게 되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하면 가벼우면 오금, 심하면 매금 되는 것이다.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일간신금이나 월간신금이나 똑같은 신금인데 뭐 술을 생하는 것 아니고서야 뭐 비견인 신금이 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간목이 연간에 있어서 목국도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은 뭐 그닥 나쁘지 않지만 간목이 진에 간신히 통근하고 있어서 간목의 뿌리도 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 뭐다? 수가 없다. 임수, 개수가 없다. 물론 진주, 개수 하나만 있겠지만 그다음에 사주에 토가 너무 많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에 신금이 토가 왕한 계절 일지, 축토, 연지, 진토까지 있어서 토가 너무 많습니다. 천간에 무토기도 투출되지 않는 것은 좀 다행스럽긴 한데 시에서 이렇게 무자시가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자축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가 이렇게 지지로 3개나 있는데 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이 간목 가지고 이 무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역부족이라고 하죠. 역부족이 뜻이 뭐예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다. 무토가 투출되는 것만큼 신금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이 정인이지만 신금 입장에서 저 정인 무토를 그닥 좋아하지 않다. 그닥이 아니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자시보다 더 안 좋은 건 뭐죠? 무술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금됐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간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왕격으로서 그냥 토로 종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간목이 있어서 종도 되지 않는다. 완전 종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종격, 그죠? 가종
격이 될 수, 가중격은 쉽게 말하면 보다 파격이라는 얘기고 좋은 국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술충을 다 갖췄습니다. 진토, 술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고격이라고 하는, 특수한 격으로 봐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누구죠? 여기 이런 분이 옛날 이분이 인신사회를 다 갖췄다 그랬나요? 뭐 해가지고, 사맹격이고, 진술충이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를 다 갖추면 사고격으로 해서,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뿔 토 많으면은 제가 봤을 때 사주가 안 좋은 사주 중에서 토가 많은데 중화가 안 된 사주만큼 안 좋은 사주가 없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 무술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말씀드린 거고요. 기쪽시 같은 경우도 토가 너무 많습니다. 기토는 매금은 아니지만은 역시나 신금을 더럽힐 수 있는데 임수도 없기 때문에 신금 도세할 수도 없다. 이런 데다 산각이 많고요. 좀 우유부단하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재성으로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힘에 등살에 아버지가 힘을 메가리를 못 주는 그런 경우, 남자 같은 경우 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부간의 갈등 이렇게 생각하면 치마폭에 둘둘 쌓여가지고 마마보이로 자라게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감목인의 뿌리를 두고 어떻게든 토를 한번 재해볼까 했는데 뜬금없는 경금이 감목을 이렇게 재하고 있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집을 나가서 엄마 치마폭에서 내가 나가서 저 혼자 독립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했는데 경금에 가서 딱 깨먹잖아요. 그죠? 돈을 벌었는데 내 형제 자매가 사고 쳐가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다? 걔 깽깐 물어주느라고 내가 또 번 돈 다 날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꼭 그런 건만은 아니지만 일단 겁재인 경금이 감목을 파는 거 좋다 나쁘다 그건 안 좋다. 토를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 임수가 투출된 것은 좋겠지만 역시나 토가 너무 많은 단점이다. 수토가 면 진술충이 될 것이고 충미충은 되어 있고요. 그죠? 항상 불안하다. 이거 어머니가 또 나르시스트 가능성도 농후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임수가 있어도 이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토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요. 계사시, 갑오시, 을미시 다 토가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안 좋게 보이는 사주가 토가 많은데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예요. 신금일간 뿐만 아니라 어느 일간이든 간에 토가 많은데 중화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힘든 사주가 없습니다. 왜냐면 토가 많으면 수를 파극하게 되고 목은 부러뜨리고 금은 매금시켜버리고 화는 설계시켜버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이 과하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오시도 역시나 화도 토입니다. 화생토하는 거니까 간목이 뿌리가 없으니 그냥 이것도 수기도 부족하고 이거 금순으로 갈까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부족하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려면 금순으로 가는 것이 우화 하나 믿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나마 오늘 중에서 한번 비벼볼 만한 생시가 이제 병신시 정도 이렇게 나오죠. 이건 토가 많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죠. 토가 왕하에서 인성이 왕한 거하고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감목에서 토를 좀 절제시켜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도 괜찮고요.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토가 많아서 좋지 않은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자, 기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무술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래도 일간이 뿌리를 놓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오늘 태어나는 사주가 좀 좋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병신시 하나밖에 없다. 물론 신금이 자꾸 병과 탐합하려고 하는 점도 좋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병신시 하나를 생각하는 것. 남녀는 이 시간대는 아들이랑 딱 병원에서도 충분히 출산을 해주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